도시에서 가장 호화로운 파티에서 소속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그곳에 한 소녀가 등장해 모든 규칙을 깨뜨린다. 사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온 그녀는 당당한 걸음과 아무도 마주하지 못하는 시선으로 그 세상을 가로지른다. 휠체어에 앉은 외로운 소년 앞에서 그녀는 시선의 침묵을 깨고 모든 것을 바꾸는 제안을 한다. 일어나서 나와 춤춰요. 좋은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로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려주세요. 계속 이어갑니다. 제1장 예상치 못한 만남. 서울 강남구의 한 호화로운 호텔 연회장에서는 도시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파티가 한창이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모두 한국 사회의 상류층이었고 정치인, 재벌, 유명 연예인들로 가득 찼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완벽하게 연습된 웃음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모든 것이 권력과 부를 과시하고 있었다. 김민지는 그런 세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그녀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지역사회 센터에서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무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오늘 그녀가 이 화려한 파티에 온 것은 전적으로 우연이었다. 원래는 이 호텔에서 일하는 친구를 만나러 왔다가 호기심에 이끌려 연회장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민지는 평범한 청바지와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옷차림은 명품으로 치장한 파티 참석자들 사이에서 눈에 띄게 소박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다. 두려움 없는 용기와 진정성이 그것이었다. 연회장을 둘러보던 민지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었다. 무도회장 가장자리에 혼자 앉아있는 소년이 보였다. 그 소년은 다리에 금속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었고 몸은 의자에 묶여있는 듯 했다. 그의 이름은 박준호, 이 파티를 주최한 대한그룹 회장 박성우의 외아들이었다. 준호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완전히 혼자였다. 2년 전 교통사고로 인해 다리를 심하게 다친 후 그는 점점 세상과 멀어졌다. 오늘 밤 그의 눈빛은 댄스플로어를 향해 있었다. 그곳에서는 또래 청소년들이 즐겁게 춤을 추고 있었다. 그의 시선에는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자신의 한계에 대한 끝없는 자각이 뒤섞여 있었다. 민지는 준호가 어색하게 일어서려고 시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손을 뻗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아니, 알아차리지 않은 척했다. 화려한 드레스와 맞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은 그를 보지 않기로 한 듯했다. 그들의 눈에 준호는 불편한 현실, 완벽함을 깨는 균열 같은 존재였다. 민지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무도 건너지 않았던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건넜다. 준호. 앞에 멈춰선 그녀는 그의 눈높이에 맞추어 몸을 낮추고 모든 주변 소리를 잠재울 만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일어나서 저와 함께 춤을 춰요. 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말은 정의, 충격처럼 준호를 관통했다. 오랜 시간 동안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를 고쳐야 할 문제나 관리해야 할 부담으로 보지 않았다. 민지는 동정이나 도움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녀는 초대장을 건넸다. 존재하고 참여하고 움직이고 살아가라는 초대였다. 준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깨어났다. 그의 눈은 이제 도전과 희망으로 빛났다. 마치 민지의 말이 마법의 열쇠인 것처럼 그는 일어섰다. 불안정하고 떨리지만 일어선 것이다. 금속 보조기가 삐걱거렸고 근육은 비명을 질렀지만 그는 서 있었다. 그리고 민지의 손을 꽉 잡고 사고 이후 처음으로 춤의 첫 발을 내디뎠다. 연회장 전체가 멈췄다. 즉시 속삭임이 일어났고 그것은 믿을 수 없음, 충격, 판단, 그리고 일부에게는 아마도 존경의 불꽃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 작은 공간에는 그들 둘만 존재했다. 보이지 않는 규칙을 깨뜨릴 용기를 가진 젊은 여성과 그녀를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한계뿐만 아니라 그 세계가 가능하다고 믿는 모든 것에 도전하는 소년. 박선구는 아들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그의 모든 재산, 모든 권력으로도 아들의 얼굴에 그런 미소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가볍고 진실되고 해방감을 주는 미소였다. 짧은 순간이 끝나고 준호는 몇 번의 떨리는 발걸음 후에 다시 앉았다. 민지는 그저 그를 바라보고 미소 지었으며 마지막으로 그의 손을 꼭 쥐었다. 그리고 마치 특별한 일을 하지 않은 것처럼
돌아서서 떠나려 했다. 하지만 문을 건너기 전에 그녀는 준호의 아버지에게 불려졌다. 혼란과 충격, 그리고 처음으로 겸손함이 뒤섞인 감정에 사로잡힌 박성우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다. 민지는 자신이 침입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고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때로는 누군가가 일어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일어나서 나와 함께 춤을 춰요라고 말할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파티를 떠나면서도 민지는 자신이 그 밤에 무엇인가를 바꾸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저 옳다고 느낀 일을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단순한 행동은 준호와 그의 아버지의 삶에 깊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민지가 그들의 세계에 들어선 순간 예상치 못한 변화에 씨앗이 심어진 것이었다. 그날 밤 준호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그의 꿈속에서는 자신이 자유롭게 춤을 추고 있었다. 이것은 단지 꿈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가능성에 대한 첫 번째 진정한 희망이었다. 한편 박성우는 잠들지 못했다. 그는 아들이 보여준 순간적인 변화를 계속해서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이 돈과 권력으로도 줄 수 없었던 것을 낯선 여자가 어떻게 단 몇 분 만에 이루어냈는지 궁금해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자신의 작은 댄스 스튜디오에서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곳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움직임을 탐구하고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었다. 벽은 오래되고 바닥은 낡았지만 그곳에는 생명력과 희망이 넘쳤다. 민지는 그날 일어난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그것은 그저 특별한 순간이었고 이제는 평소처럼 자신의 학생들에게 집중할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일상은 곧 예상치 못한 방문으로 중단되었다. 박성우의 비서가 직접 찾아와 그녀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대한그룹의 회장이 그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민지는 당황했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이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초대를 받아들였고 다음 날 대한그룹 본사를 방문하기로 했다. 그날 밤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강남의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이 그녀의 작은 아파트에서도 보였다. 그곳은 마치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제 그 세계는 그녀의 일상에 들어오려 하고 있었다. 민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지만 자신의 원칙을 지킬 것임을 확신했다. 어떤 권력이나 부도 그녀가 믿는 것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제2장 두 세계의 충돌 다음 날 아침 민지는 대한그룹 본사 앞에 서 있었다.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웅장한 건물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단순한 의상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자신의 가치는 외모가 아닌 내면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자신감을 되찾았다. 로비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완벽하게 차려입은 직원들 사이에서 민지는 분명히 눈에 띄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안내데스크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박성우 회장과의 약속이 있다고 밝혔다. 김민지 씨, 맞으신가요? 리셉셔니스트가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그녀는 비서를 따라 고급스러운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다. 한쪽 벽면 전체가 창문으로 되어 있어 서울, 도시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박선구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민지를 마주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의 흔적이 보였다. 앉으시죠. 그가 말했다.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를 가리키며. 민지는 앉았지만 등을 곧게 펴고 시선을 똑바로 유지했다. 그녀는 위축되지 않을 것이다. 어젯밤 일에 대해 사과하고 싶습니다. 박성구가 말했다. 이것은 민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다. 제 아들 준호는 그는 2년 전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달라졌어요. 물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요. 그는 자신을 가두었습니다. 어젯밤 당신은 제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그의 모습을 끌어냈습니다. 민지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그녀는 박성우가 진심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했는지입니다. 민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저는 그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준호 씨는 춤을 추고 싶어 했어요. 저는 그에게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알았죠? 어떻게 그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라는 걸 알았나요? 그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민지가 단순하게 대답했다. 저는 그런 눈빛을 매일 봅니다. 제 학생들의 눈에서요. 학생들이라면 저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댄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스튜디오에서요. 우리는 움직임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몸과 다시 연결되는 법을 가르칩니다. 박성우의 눈이 관심으로 빛났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나요? 민지의 표정이 밝아졌다. 네,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보고 있어요. 작지만 의미 있는 기적들이요. 걷지 못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아이들이 몇 발자국을 걷고 말하지 않던 아이들이 음악에 맞춰 노래하고 자신을 믿지 않던 아이들이 자신감을 찾아가는 모습을요. 흥미롭군요. 박성우가 말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갑자기 제안했다. 내 아들을 위해 일해 주시겠습니까? 개인 치료사로요. 당신이 원하는 급여를 드리겠습니다. 민지는 놀랐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다. 감사합니다만 거절해야겠습니다. 박성우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거절에 익숙하지 않았다. 왜죠? 당신이 원하는 조건을 말해보세요.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준호 씨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지시자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끌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죠? 모든 차이가 있습니다. 민지가 열정적으로 대답했다. 우리의 접근법은 통제가 아닌 자유에 기반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할 수 없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들의 몸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들의 한계를 받아들이되 그것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박성우는 불편해 보였다. 듣기에는 좋지만 현실적이지 않군요. 내 아들은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민지가 동의했다. 하지만 그 도움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가 스스로 일어서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현실을 모르는군요. 박성우가 약간 화를 내며 말했다. 내 아들은 최고의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들 모두 그의 상태가 영구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어요. 민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런데 어젯밤에 그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춤을 추었죠. 비록 잠시였지만요. 박성우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반박할 수 없었다. 회장님, 민지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저는 기적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능성을 믿습니다. 그리고 준호 씨가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할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뭘 제안하시는 겁니까? 민지는 가방에서 작은 카드 한 장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이것은 우리 프로그램의 정보입니다. 준호 씨를 데려와 보세요. 한 번만이라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박성우는 카드를 받아들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가 무덤덤하게 말했다. 민지는 일어섰다. 더 이상 시간을 빼앗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녀가 문을 향해 걸어갈 때 박성우가 그녀를 불렀다. 김민지 씨, 그녀는 돌아봤다. 당신의 프로그램, 재정적으로 어떻습니까? 민지는 잠시 망설였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렵습니다. 다음 달이면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박성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민지는 그의 사무실을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그녀는 방금 있었던 일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지만 박성우가 그녀의 조언을 받아들일지는 의문이었다. 그날 오후 민지는 평소처럼 수업을 진행했다. 그녀의 스튜디오는 작았지만 따뜻함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음악에 반응했다. 어떤 아이는 휠체어에서, 어떤 아이는 목발을 짚고, 또 어떤 아이는 도움 없이 움직였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마지막 학생이 떠난 후 민지는 스튜디오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그녀가 돌아보니 박준호가 그의 아버지와 함께 서 있었다. 준호는 여전히 다리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어젯밤과는 다른 빛이 있었다. 호기심과 약간의 희망이었다. 들어와도 될까요? 박성우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다른 겸손함이 묻어 있었다. 민지는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환영합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스튜디오로 들어왔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아이들의 그림과 사진이 가득했고 바닥은 단순한 나무였다. 강남의 호화로운 세계와는 너무나 달랐다. 여기서 무엇을 하나요? 준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지는 그에게 다가갔다. 우리는 여기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법을 배웁니다. 각자의 방식으로요. 저 같은 사람도요? 준호가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특히 당신 같은 분이요. 민지가 확신을 담아 대답했다. 춤은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표현과 연결에 관한 것이죠. 준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작았지만 진실된 미소였다. 한번 해볼래요? 민지가 물었다. 그의 답변을 기다리며 준호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박성우는 처음으로 결정을 아들에게 맡겼다. 그는 단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단이 있었다. 해보고 싶어요. 민지는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음악을 틀었다. 부드럽고 흐르는 듯한 멜로디가 스튜디오를 채웠다. 그냥 느끼세요. 그녀가 말했다. 음악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보세요. 준호는 처음에는 주저했다. 하지만 점차 그는 음악에 몸을 맡기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제한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감정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몸과 싸우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것과 함께 일하고 있었다. 박성우는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처음으로 그는 아들이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 순간 두 세계가 충돌했다. 부와 특권의 세계와 단순함과 진정성의 세계. 그리고 그 충돌에서 무언가 아름다운 것이 태어나고 있었다. 제3장 깨달음의 순간 첫 번째 방문 이후 준호는 일주일에 3번씩 민지의 스튜디오를 찾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항상 동행했지만 점차 준호는 혼자 오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것은 그에게 중요한 독립의 표시였다. 박성우는 불안해하면서도 아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준호의 발전은 느렸지만 확실했다. 처음에는 몇 분 동안 서 있는 것만으로도 지치곤 했지만 점차 그는 더 오래, 더 자신감 있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정신적 변화였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한계에 집착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가능성에 집중했다. 민지의 접근법은 전통적인 물리치료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준호에게 엄격한 루틴이나 목표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몸을 탐색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움직임을 발견하도록 격려했다. 때로는 그가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녀는 그를 바로 일으켜 세우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가 스스로 일어서는 방법을 찾도록 기다렸다. 왜 그를 도와주지 않나요? 박성구가 한 번은 물었다. 아들이 바닥에서 힘겹게 일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을 지켜보며. 저는 도와주고 있어요. 민지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가장 큰 도움은 때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힘을 찾도록 공간을 주는 것이죠. 박성우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결과를 부정할 수는 없었다. 준호는 변하고 있었다. 그는 웃기 시작했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으며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지의 스튜디오에서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이수진 박사, 신경과학자이자 재활의학 전문가였다. 그녀는 민지의 작업에 대해 들었고 직접 보고 싶어 했다. 김민지 씨, 수진이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이수진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당신의 프로그램에 대해 들었습니다. 민지는 놀랐지만 환영했다. 어서 오세요, 이 박사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당신의 방법론에 관심이 있습니다. 수진이 설명했다. 전통적인 재활 접근법과는 다르다고. 들었어요. 민지는 미소 지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움직임의 자유와 자기 표현에 중점을 둡니다. 수업을 관찰하고 싶으신가요? 매우 그렇습니다. 수진이 대답했다. 그날 오후 수진은 조용히 구석에 앉아 민지의 수업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아이들이 어떻게 음악에 반응하는지, 민지가 어떻게 각 아이의 개별적인 필요와 능력에 맞게 접근하는지 관찰했다. 그녀는 특히 준호에게 관심을 가졌다. 수업이 끝난 후 수진은 민지에게 다가왔다.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하는 일은 단순한 물리치료 이상입니다.
당신은 신경가소성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어요. 신경가소성이요? 민지가 물었다. 뇌가 자신을 재구성하는 능력입니다. 수진이 설명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뇌의 손상이나 신경학적 문제가 영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뇌가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재학습하고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접근법은 이 과정을 촉진합니다. 민지는 감동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과학적인 설명을 들으니 더욱 확신이 들었다. 저는 현재 신경재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진이 계속했다. 당신의 프로그램은 우리의 연구에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력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민지의 눈이 빛났다. 물론이죠. 하지만 저희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달 안에 이 공간을 잃을 수도 있어요. 수지는 이해하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해결책을 찾을 겁니다. 그 대화는 준호와 그의 아버지가 도착하면서 중단되었다. 준호는 이제 단지 보조기만 사용하고 있었고 지팡이에 의존하는 빈도가 줄어들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자신감이 느껴졌다. 안녕하세요, 민지 선생님. 준호가 인사했다. 그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있었다. 준호야, 잘 왔어. 민지가 대답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있어. 이수진 박사님이야. 그녀는 뇌와 움직임에 대해 연구하시는 분이야. 준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제 뇌에 문제가 있나요? 그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수진은 웃었다. 전혀 아니에요. 사실 당신의 뇌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방법으로 당신의 몸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정말요? 준호의 눈이 커졌다. 네, 정말입니다. 수진이 확인해 주었다. 당신이 여기서 하는 모든 움직임, 모든 춤은 당신의 뇌가 새로운 길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준호는 이 정보를 흡수하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갑자기 그가 물었다. 그럼 언젠가 제가 다시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을까요? 방 안의 모든 사람이 긴장했다. 이것은 그들 모두가 두려워했던 질문이었다. 박성우는 아들에게 거짓된 희망을 주고 싶지 않았고 민지는 약속할 수 없는 것을 약속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수지는 주저하지 않았다.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녀가 진실되게 말했다. 당신의 결정과 당신을 둘러싼 환경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당신이 이미 의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준호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번졌다. 그것은 위험한 희망일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희망이었다. 박성우는 조용히 이 교환을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다. 그는 민지의 프로그램이 단순한 댄스 수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것은 치유의 방법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그의 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었다. 수업이 끝난 후 박성우는 수진과 민지에게 다가갔다. 두 분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어떤 종류의 지원이 필요합니까? 수진은 놀랐다. 글쎄요, 적절한 시설, 장비, 연구 인력, 그리고 물론 참가자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박성우가 물었다. 수진은 대략적인 예산을 제시했다. 그것은 작은 금액이 아니었다. 박성우는 잠시 생각한 후 결정을 내렸다. 대한그룹이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민지와 수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입니까? 민지가 물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네, 박성우가 확인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민지는 긴장했다. 그녀는 자신의 프로그램의 본질이 타협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프로그램의 통제권과 방향성은 당신에게 남아 있어야 합니다. 박성우가 말했다. 당신의 비전이 이 프로그램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민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박성우가 대답했다. 제 아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분은 당신입니다. 그날 저녁, 민지는 혼자 스튜디오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창문 앞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단 몇 주 만에 그녀의 삶이 얼마나 변했는지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작은 프로젝트가 이제 주요 연구 이니셔티브가 되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앞으로 갈 길은 여전히 멀었다. 준호의 회복은 보장되지 않았고 새로운 센터의 설립은 많은 도전과 복잡성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처음으로 민지는 그녀의 비전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그녀가 한 소년에게 다가가 간단하지만 강력한 말을 건넸기 때문이었다. 일어나서 저와 함께 춤을 춰요. 민지는 미소 지으며 불을 끄고 스튜디오를 떠났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것이다. 새로운 시작의 날. 제4장 새로운 시작 이후 몇 달은 숨가쁘게 흘러갔다. 민지와 수지는 새로운 재활, 센터의 기획을 위해 끊임없이 회의를 하고 계획을 세웠다. 박성우는 그의 약속대로 대한 그룹의 모든 자원을 그들에게 제공했다. 강남의 중심부에 위치한 넓은 건물이 새 센터로 선정되었고 리모델링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대한그룹 내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다. 일부 이사들은 이 프로젝트가 회사의 핵심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이들은 이것이 단지 박성우의 개인적인 문제를 위한 낭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박선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그의 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확신했다. 우리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사회에서 선언했다. 우리는 희망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민지의 원래 스튜디오에서는 준호의 발전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는 이제 짧은 거리를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의 균형은 여전히 불완전했지만 그의 자신감은 날로 커졌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저는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가 어느 날 민지에게 말했다. 저처럼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요. 민지는 감동했다. 너는 정말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있어. 준호야, 그녀가 말했다. 레오는 공감할 수 있어. 너는 이해해. 그것은 가르칠 수 없는 것이야. 준호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그건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선생님.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건 네 안에 항상 있었어. 내가 한 일은 그저 문을 열어준 것뿐이야. 사회센터의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민지와 수지는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워크숍을 개발했다. 수지는 각 활동이 신경학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공했고 민지는 그것을 실제 수업으로 변환했다. 그들의 협력은 완벽했다. 수진의 과학적 지식과 민지의 창의적 접근법이 만나 독특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탄생했다. 그들은 서로의 강점을 보완했고 서로에게서 배웠다. 그러나 그들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프로그램의 확장이었다. 더 많은 참가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강사들이 필요했다. 그리고 민지의 특별한 접근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당신의 방법은 매우 직관적이에요. 수진이 한 번은 지적했다. 그것을 어떻게 체계화할 수 있을까요? 민지는 고민했다. 저도 확실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느끼는 대로 가르쳐요. 각 학생의 필요에 따라 적응하는 거죠. 그게 바로 문제예요. 수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신의 직관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들은 결국 솔루션을 찾았다. 민지가 가르치는 모습을 녹화하고 그녀의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자료들은 새로운 강사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었다. 동시에 박성우는 자신의 역할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프로젝트의 자금 제공자가 아니었다. 그는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었다. 그는 건설 현장을 자주 방문했고 디자인 결정에 참여했으며 심지어 다른 기업들에게 프로젝트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신이 변했어요. 민지가 어느 날 그에게 말했다. 그들이 새 센터의 청사진을 검토하면서. 그런가요? 박성우가 물었다. 약간 놀란 듯이. 네.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어요. 이제 당신은 듣고 있어요. 박성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제 아들이 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리고 당신도요. 저는 항상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때로는 그저 옆에 있어 주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지는
감동했다. 그녀는 준호의 변화를 기대했지만 그의 아버지의 변화는 예상치 못한 보너스였다. 사회센터의 개관 날짜가 다가오면서 흥분과 긴장이 높아졌다. 모든 것이 제때 준비될 수 있을까? 프로그램이 더 큰 규모에서도 효과가 있을까? 사람들이 올까? 개관 2주 전 예상치 못한 위기가 발생했다. 준호가 갑자기 후퇴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수업에 오지 않았고 민지의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다. 박성우는 걱정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민지에게 말했다. 그는 갑자기 다쳐버렸어요. 방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민지는 준호를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이전에 한 번도 박성우의 집에 가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강남의 가장 부유한 지역에 위치한 대저택이었다. 그녀는 현관에서 망설였지만 곧 용기를 내어 벨을 눌렀다 하이니 그녀를 준호의 방으로 안내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준호야, 나야, 민지 선생님. 들어가도 될까?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녀는 작은 목소리를 들었다. 내후 그녀는 방에 들어갔다. 준호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바깥 세계를 바라보며 그의 얼굴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무슨 일이야? 민지가 부드럽게 물었다. 그의 옆에 앉으며 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무엇을 할 수 없는데 센터에서 공연하는 것이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는 그냥 할 수 없어요. 민지는 이해했다. 개관식에서 준호가 짧은 춤 공연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그것은 그의 진전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었다. 괜찮아, 민지가 말했다. 네가 준비가 안 됐으면 우리는 그냥 계획을 바꾸면 돼.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저를 기대하고 있어요. 준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버지도, 수진 박사님도, 당신도요. 민지는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네가 공연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네가 행복하고 자유롭게 느끼는 것을 원해. 그것이 전부야.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실망시키기 싫어요. 너는 아무도 실망시키지 않아.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이미 모든 사람의 기대를 뛰어넘었어. 너는 의사들이 가능하지 않다고 했던 일을 했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는 네 자신을 발견했어.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정말이야. 민지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모든 것의 핵심이야. 춤은 그저 도구일 뿐이야. 진정한 목표는 네가 네 자신을 믿게 하는 거야서. 준호는 그녀의 말을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얼굴에 결단이 서기 시작했다. 저는 할 거예요. 그가 말했다. 새로운 확신을 담아. 저는 무대에 설 거예요. 하지만 제 방식으로요. 민지는 미소 지었다. 그게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야. 그날 밤 준호는 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오랜만에 그는 활기차게 이야기했고 그의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그의 어머니 유나는 눈물을 참으며 아들의 변화를 지켜보았다. 그가 돌아왔어요. 그녀가 나중에 남편에게 속삭였다. 우리 아들이 마침내 돌아왔어요. 박성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네, 그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으로요. 더 강한 사람으로요. 개관일이 다가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바빠졌다. 마지막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었고 프로그램이 완성되었으며 초대장이 발송되었다. 언론의 관심도 커졌다. 대한그룹의 회장이 장애인을 위한 재활센터를 짓는다는 소식은 많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민지는 갑자기 자신이 언론의 관심 속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그녀의 이야기가 신문과 온라인 매체에 실렸다. 그녀는 이 모든 관심이 불편했지만 이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다. 당신은 이제 유명인이 되었군요. 수진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민지의 인터뷰가 실린 신문을 보여주며. 민지는 얼굴을 찌푸렸다. 저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저 제 일을 하고 싶을 뿐이에요. 수진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하지만 당신의 메시지는 전파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단지 한 센터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접근 방식의 변화에 관한 거예요. 민지는 그것이 사실임을 알았다.
그녀는 더 이상 단지 한 작은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댄스 강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변화의 주체가 되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은 무거웠지만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5장 도전과 성장세 센터의 개관식 전날 민지는 밤늦게까지 남아 모든 것이 완벽한지 확인했다. 넓은 댄스 스튜디오, 최첨단 재활 장비, 따뜻하고 환영하는 분위기의 대기실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비전대로 완성되었다. 그녀는 빈 스튜디오 중앙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단 몇 개월 전만 해도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꿈이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박성구가 들어왔다. 그도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아직도 일하고 계시군요. 그가 말했다. 민지는 미소 지었다. 네, 모든 것이 완벽하길 원해서요. 이미 완벽합니다. 박성우가 그녀에게 보장했다. 당신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냈어요. 우리 모두가 해냈죠. 민지가 대답했다.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둘 다 여기까지 오게 된 여정을 생각하며. 당신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박성우가 마침내 말했다. 당신은 우리 가족에게 희망을 돌려주었어요. 민지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다. 저는 그저 준호에게 그가 이미 가지고 있던 힘을 보여주었을 뿐이에요. 나머지는 모두 그가 한 일이죠. 그렇지만 당신이 없었다면 박성우가 말했다가 목이 메었다.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을 겁니다. 민지는 그의 변화를 보며 놀랐다. 처음 만났을 때의 냉담하고 통제적인 사업가에서 그는 이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더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다. 내일이 기대되네요. 그녀가 말했다. 주제를 바꾸며. 네, 정말 그렇습니다. 박성우가 동의했다. 준호가 어떻게 할지 궁금하군요. 그는 잘 할 거예요. 민지가 확신을 담아 말했다. 그는 준비되어 있어요. 그들은 함께 센터를 나와 각자의 집으로 향했다. 내일은 그들 모두에게 큰 날이 될 것이다. 개관식 아침 센터는 활기로 가득 찼다. 정치인들, 유명인들, 언론인들, 그리고 물론 많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행사에 참석했다. 민지는 간단한 블라우스와 바지 차림으로 모든 곳을 돌아다니며 게스트들을 맞이하고 질문에 답했다. 수지는 프로그램의 과학적 측면에 대해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그녀는 뇌 가소성과 움직임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 청중들에게 설명했다.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그녀의 발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박성우는 공식적인 개회사를 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와 그의 가족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이야기했다. 그의 말은 진실되고 감동적이었다. 이 센터는 단지 건물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이것은 희망의 상징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침내 공연 시간이 되었다. 준호는 무대 뒤에서 긴장하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검은색 티셔츠와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의 다리 보조기는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 그는 그것을 그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준비됐어. 민지가 그에게 물었다. 격려하는 미소를 지으며 준호는 심호흡을 했다. 네, 준비됐어요. 기억해, 이것은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니야. 민지가 그에게 상기시켰다. 이것은 표현과 연결에 관한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것을 할 수 있어요. 그가 무대로 나갔을 때 방은 조용해졌다. 모든 눈이 그에게 고정되었다. 음악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부드럽고 감동적인 피아노 곡이었다. 준호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동작은 제한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믿을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몸으로 말하고 있었다. 투쟁, 고통, 절망, 그리고 마침내 희망과 수용의 이야기였다. 관객들은 숨을 죽였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심지어 가장 냉소적인 언론인들도 감동받았다. 준호의 공연은 단 3분이었지만 그 영향은 무한했다. 그가 마지막 포즈를 취했을 때 방은 폭발적인 박수로 가득 찼다. 모든 사람이 일어서서 그를 위해 환호했다. 그의 부모님은 앞줄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사랑이 가득했다. 박성우는 아들이 무대에서 내려올 때 그를 껴안았다. 정말 자랑스럽다 아들아. 그가 속삭였다. 준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성공적인 시작 이후 센터는 빠르게 명성을 얻었다.
더 많은 학생들이 등록했고 다른 도시와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도 방문자들이 왔다. 민지와 수진의 혁신적인 접근법은 널리 인정받았고 그들은 국제 컨퍼런스에 초대되어 그들의 방법론을 공유했다. 하지만 성공과 함께 새로운 도전도 찾아왔다. 센터가 커지면서 민지는 모든 학생들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기울이기가 더 어려워졌다. 그녀는 많은 행정 업무에 압도되었고 종종 자신이 너무 얇게 퍼져 있다고 느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피곤하고 좌절감을 느꼈다. 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왔다. 아직도 일하고 있군요. 수진이 말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민지는 한숨을 쉬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저는 더 이상 모든 수업을 가르칠 수 없고 모든 학생들을 알 수도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원래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수지는 그녀 옆에 앉았다. 성장통이에요.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려면 어느 정도의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죠? 민지가 물었다. 우리의 강점은 항상 개인적인 연결이었어요. 각 학생의 독특한 필요와 능력에 맞춰 조정하는 거요. 수지는 잠시 생각했다. 그럼 우리의 구조를 재고해 봅시다. 아마도 우리는 센터를 더 작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각 그룹은 훈련된 강사가 이끌고 당신은 그들을 지도하고 멘토링할 수 있어요. 민지는 그 아이디어를 고려했다. 그것이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것은 강사 교육 프로그램을 크게 확장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수진이 동의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면서도 우리의 핵심 가치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그들은 늦은 밤까지 이야기하며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다음 날, 그들은 그 아이디어를 박성우에게 제시했다. 그는 즉시 승인했고 필요한 추가 자금을 약속했다. 새로운 구조가 구현되면서 민지는 점차 더 많은 시간을 강사 교육에 할애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직관과 방법론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배웠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그녀는 곧 이 새로운 역할에서 만족감을 찾았다. 당신은 좋은 선생님이에요. 새 강사 중 한 명인 지훈이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은 우리에게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는 방법을 가르쳐요. 민지는 미소 지었다. 그게 핵심이에요. 각 학생을 그들의 한계가 아닌 가능성으로 보는 거죠. 센터는 계속 성장했고 그들의 영향력도 커졌다. 준호는 이제 정기적으로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그는 특히 어린아이들과 일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강력한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준호 씨가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어요. 한 어린 소녀가 선언했다. 처음으로 몇 발자국을 걸은 후 준호는 그런 순간들을 소중히 여겼다. 그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목적을 주었다. 박성우도 변화했다. 그는 이제 대한그룹의 기업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는 장애인을 위한 더 많은 고용 기회를 만들었고 접근성 이니셔티브에 투자했다. 그의 경쟁자들은 처음에는 이것을 단순한 PR 전략으로 보았지만 곧 그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사업 결정이 아닙니다. 그가 주주회의에서 선언했다. 그것은 인간적인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먼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도전이 쉽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새 센터가 운영된 지 6개월 후 그들은 심각한 장애물에 직면했다. 일부 의료 전문가들이 그들의 방법론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고 민지의 접근법을 감상적인 치료라고 일축했다. 수지는 분노했다. 그들은 우리의 연구를 무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명확한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민지는 더 침착했다. 그들이 더 많은 증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더 엄격한 연구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수지는 서울대학교의 동료들과 협력하여 그들의 방법론을 검증하기 위한 통제된 연구를 설계했다. 민지는 결과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 첫 번째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그들은 희망적이었다. 데이터는 그들의 접근법이 전통적인 물리치료만큼
많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긴 여정이 될 거예요. 수진이 민지에게 경고했다. 과학적 인정을 받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학생들을 돕는 것이에요. 결과는 스스로를 말해 줄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정말로 스스로를 말해 주었다. 더 많은 성공 사례가 쌓이면서 회의적인 사람들도 점차 그들의 방법론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센터의 평판은 계속해서 높아졌다. 제6장 확장과 인정센터가 문을 연 지 1년이 지나고 민지와 수진의 프로그램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다. 그들의 연구는 권위 있는 의학 저널에 게재되었고 다른 도시에서 그들의 모델을 따라하려는 시도가 늘어났다. 그러나 민지는 단순히 센터를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과 철학을 제대로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건물을 짓는 것은 쉽습니다. 그녀가 부산에서 온 방문단에게 말했다. 하지만 진정한 도전은 올바른 환경을 만드는 것이에요. 각 학생이 가치 있고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박성우는 이 확장을 전적으로 지원했다. 그는 대한재단을 설립하여 전국의 유사한 이니셔티브를 지원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센터의 운영과 비전에 대한 통제권을 민지와 수진에게 맡겼다. 저는 단지 자원을 제공할 뿐입니다. 그가 자주 말했다. 진정한 전문가들은 그들입니다. 준호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장했다. 그는 이제 특수교육을 공부하기 위해 대학에 다니고 있었다. 그의 목표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는 여전히 보조기를 사용했지만 이제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그의 자신감은 확고했다. 어느 날 민지는 준호가 센터의 어린 학생들과 일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그들과 연결되었고 그들의 좌절감을 이해했으며 그들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격려했다. 당신은 좋은 선생님이 될 거예요. 그녀가 나중에 그에게 말했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모범적인 선생님에게 배웠으니까요. 민지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준호의 발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는 이제 단순히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었다. 센터의 성공과 함께 민지는 점점 더 국제적인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녀는 장애인 권리와 포용적인 교육에 관한 컨퍼런스에 연사로 초청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불편했지만 그녀는 곧 자신의 메시지를 더 넓은 청중에게 전달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도쿄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민지는 센터의 철학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는 장애를 극복해야 할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르게 존재하는 방식으로 봅니다. 우리의 목표는 고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다. 컨퍼런스 후 일본 재활 전문가 그룹이 서울의 센터를 방문하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이었다. 곧 세계 각지에서 방문자들이 찾아왔다. 이런 국제적인 관심은 민지와 수진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가져왔다. 그들은 다른 문화와 상황에서 그들의 방법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우리의 접근법은 매우 한국적인 측면이 있어요. 수진이 지적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다른 문화적 맥락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을까요? 민지는 이것을 깊이 생각했다. 그녀는 센터의 핵심 원칙이 보편적이라고 믿었지만 구현 방식은 지역 문화와 자원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국제적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그들은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 각지의 교육자들이 그들의 방법론을 배우고 자신의 지역사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지는 과학적 내용을 담당했고 민지는 실용적인 교육 측면을 담당했다. 첫 번째 온라인 과정이 시작되었을 때 그들은 전 세계에서 500명 이상의 등록자를 보고 놀랐다. 그들의 메시지는 정말로 공감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센터의 성장과 국제적 인정에도 불구하고 민지는 자신의 원래 학생들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그녀는 일주일에 적어도 몇 시간은 직접 가르치는 시간을 확보했다. 그것은 그녀에게 초심을 상기시켜 주었고 그녀의 열정을 새롭게 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새로 등록한 어린 소녀 미래와 1대1 세션을 진행하고 있었다. 미래는 뇌성마비를 가지고 있었고 움직임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녀는 처음 센터에 왔을 때 매우 수줍어했고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거부했다. 민지는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미래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공간과 시간을 주었다. 그리고 서서히 미래는 열리기 시작했다. 그날 미래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작은 승리였지만 민지에게는 그 어떤 국제적 인정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이었다. 좋아 미래야, 민지가 말했다. 소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음악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말해줄래? 미래는 잠시 생각한 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따뜻해요. 그래, 따뜻하지. 민지가 미소 지었다. 그 따뜻함이 어디에서 느껴지니? 미래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좋아. 그 따뜻함이 네 몸을 통해 움직이게 해볼까? 그게 널 어디로 데려가는지 봐보자.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미래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그 안에는 의도가 있었다. 그녀는 음악을 듣고 있었고 그것에 반응하고 있었다. 그리고 민지는 그 순간이 이 모든 것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항상 하고 싶었던 일이었다. 그날 밤 늦게 민지는 센터의 지붕 테라스에 앉아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진이 그녀를 찾아 함께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진이 물었다. 민지는 미소 지었다. 그냥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요. 수진이 덧붙였다. 그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겨. 가끔은 이 모든 것이 꿈 같아요. 민지가 마침내 말했다. 제가 그냥 한 소년에게 춤을 추자고 초대했을 뿐인데 때로는 가장 작은 행동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요. 수진이 대답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단순한 초대가 수많은 삶을 변화시킨 연쇄 반응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민지는 박성우와 만남을 가졌다. 그는 더 큰 꿈을 가지고 있었다. 전국에 더 많은 센터를 열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다. 모든 주요 도시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제적으로도요. 민지는 그의 야망에 놀랐다. 그것은 엄청난 도약이 될 거예요. 가능합니다. 박성우가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 우리는 이미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확장하기만 하면 됩니다. 민지는 이 제안을 신중하게 생각했다. 확장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동시에 그들의 가치와 접근법의 진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다. 저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각 센터는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위에서 아래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사회와 함께 일해야 해요. 박성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합니다. 사실 저는 이미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각 센터는 지역 강사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그날 오후 내내 계획을 논의했다. 준호도 대화에 참여했다. 그는 이제 가족재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고 그의 관점은 귀중했다. 우리는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해요. 그가 제안했다. 각 센터에는 충분히 훈련된 직원이 필요할 거예요. 민지는 준호의 생각에 감명받았다. 그는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한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비전을 가진 젊은 지도자가 되었다.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민지는 흥분과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다. 이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곳에 살고 있었다. 비록 이제는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할 여유가 있었지만 이 아파트는 그녀에게 초심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녀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그녀의 첫 학생들, 작은 스튜디오, 그리고 물론 준호의 사진이 있었다. 그 모든 것이 불과 2년 전의 일이었지만 마치 다른 삶처럼 느껴졌다. 민지는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감사함을 느꼈다.
그녀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앞으로 갈 길은 여전히 멀었지만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동반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함께라면 그들은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제7장 순환의 완성 5년이 흘렀다. 민지의 작은 춤 스튜디오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은 이제 희망의 움직임이라는 이름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로 성장했다. 한국 전역에 10개의 센터가 있었고 일본, 중국, 태국, 그리고 심지어 미국과 유럽에도 센터가 설립되었다. 각 센터는 지역 문화와 필요에 맞게 조정되었지만 모두 동일한 핵심 철학을 공유했다. 각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가능성을 믿으며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 서울 본부 센터는 이제 훨씬 더 커졌다. 그것은 단순한 재활센터가 아니라 연구기관이자 교육센터였다. 수지는 신경가소성과 움직임 치료에 관한 연구를 계속했고 그녀의 연구는 이제 의학계에서 널리 인정받았다. 민지는 교육 프로그램을 감독했고 전 세계의 강사들을 훈련시켰다. 준호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특수교육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이제 센터의 청소년 프로그램 책임자였다. 그는 여전히 경미한 절름거림이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를 정의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감 있고 열정적인 젊은 지도자로 성장했다. 박성우는 대한그룹의 일상적인 운영에서 물러나 대부분의 시간을 재단에 헌신했다. 그는 장애인의 권리와 포용을 옹호하는 강력한 목소리가 되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유나는 어린이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여했다. 그날은 서울 본부센터의 5주년 기념일이었다. 특별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었고 전 세계에서 온 손님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가장 특별한 손님은 일반 대중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다. 미래 한때 수줍고 위축되었던 소녀는 이제 12살이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뇌성마비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감 있게 말하고 몸을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빛나는 미소를 가지고 있었다. 기념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학생들의 특별 공연이었다. 미래는 처음으로 솔로 춤을 선보일 예정이었다. 그녀는 무대 뒤에서 긴장하고 있었다.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녀가 민지에게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지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미래야 기억해. 춤은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니야. 그것은 네가 느끼는 것을 표현하는 거야. 그리고 너는 그것을 아주 잘하지.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을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게 말했다. 민지는 미소 지었다. 그래, 그들은 볼 거야. 그리고 그들은 네가 얼마나 용감하고 강한지 볼 거야. 너는 그들에게 영감을 줄 거야. 미래야. 미래는 심호흡을 했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알아. 민지가 확신을 담아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말을 덧붙였다. 5년 전 그녀가 준호에게 했던 똑같은 말을. 일어나서 저와 함께 춤을 춰요. 미래의 눈이 결심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선생님. 저는 준비됐어요. 공연이 시작되었다. 미래는 천천히 약간 불안정하게 무대로 나왔다. 잠시 동안 그녀는 얼어붙은 듯 보였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관객 사이에서 민지의 얼굴을 보았다. 민지는 그녀에게 격려의 미소를 보냈다. 음악이 시작되었고 미래는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제한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우아함과 표현력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몸으로 말하고 있었다. 투쟁, 두려움, 그리고 마침내 기쁨과 자유의 이야기였다. 관객들은 매료되었다. 민지는 첫 줄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의 눈물이 고였다. 그녀 옆에는 준호가 앉아 있었다. 그도 역시 감동받은 표정이었다. 그녀는 정말 특별해요. 준호가 속삭였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녀는 너처럼 특별해. 미래의 공연이 끝났을 때 방은 폭발적인 박수로 가득 찼다. 그녀는 무대 위에 서서 얼굴에 기쁨의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장애에 갇힌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아티스트였다. 공연 후 기념 행사는 리셉션으로 이어졌다. 민지는 손님들과 이야기하느라 바빴다.
그녀가 잠시 혼자 있을 때 한 낯선 여성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김민지 씨. 여성이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민지입니다. 저는 장소연이라고 합니다. 여성이 자신을 소개했다. 오늘 저녁 행사에 참석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민지는 미소 지었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희 센터에 대해 알게 되셨나요? 소연은 잠시 주저했다. 사실 저는 특별한 이유로 왔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제 딸이 자폐증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들은 그녀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할 거라고 말했죠. 그들은 제한적인 가능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어요. 민지는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당신과 이 센터에 대해 들었어요. 소연이 계속했다. 당신이 어떻게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지 한계가 아니라요. 그것이 저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민지는 감동했다. 당신의 딸은 어디 있나요? 소연은 방 건너편에 있는 작은 소녀를 가리켰다. 그녀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은 하나예요. 소연이 말했다. 그녀는 조금 다르게 세상을 경험해요. 하지만 그녀는 음악을 사랑해요. 그것이 그녀에게 말을 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민지는 소연의 손을 잡았다. 하나를 저에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들은 함께 하나에게 다가갔다. 민지는 소녀 앞에 무릎을 꿇고 부드럽게 말했다. 안녕 하나야. 내 이름은 민지야. 네가 음악을 좋아한다고 들었어. 하나는 처음에 반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지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기다렸다. 그저 거기에 있어 주었다. 천천히 하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민지를 직접 바라보지 않았지만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는 미소 지었다. 나도 음악을 좋아해. 어떤 음악을 좋아하니? 하나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별 음악, 별 음악. 민지가 물었다. 호기심을 느끼며 소연이 설명했다. 그녀는 반짝이는 것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녀는 종종 반짝이는 소리가 나는 음악을 별 음악이라고 불러요. 민지는 이해했다. 그럼 하나야, 내일 우리 센터에 와서 함께 별 음악을 들어볼래? 우리는 어쩌면 함께 별 춤도 출 수 있을지도 몰라. 하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작고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그곳에 있었다. 소연은 눈물을 참으며 민지에게 고마움의 눈빛을 보냈다. 그날 밤 늦게 모든 손님들이 떠난 후 민지는 센터에 혼자 남았다. 그녀는 메인 스튜디오를 걸으며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수많은 학생들의 사진이 있었다. 준호, 미래, 그리고 많은 다른 아이들과 성인들이 그들만의 방식으로 움직이고 표현하고 자유를 찾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도시는 빛으로 가득했다. 마치 땅 위의 별들처럼. 그녀는 내일 하나를 만날 것을 생각하며 미소 지었다. 또 다른 여정이 시작될 것이다. 또 다른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다. 아직도 여기 계셨군요. 그가 말했다. 그녀 옆에 서며. 민지는 미소 지었다. 그냥 생각 중이었어. 무슨 생각을 여사? 그냥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파티에서 당신이 저에게 다가오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얼마나 다를지 상상이 안 돼요. 아마도 다른 누군가가 그랬을 거야. 민지가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건 당신이었어요. 당신만이 그럴 수 있었어요. 민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그녀보다 키가 컸다. 그는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한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강한 젊은 남자였다. 내가 너에게 한 것보다 네가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어. 그녀가 솔직하게 말했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그것이 진정한 연결의 본질 아닐까요? 주고받는 것.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옳았다. 그것이 그들이 가르치는 모든 것의 핵심이었다. 연결, 상호성, 존중. 내일 새로운 학생이 올 거야. 그녀가 말했다. 하나라는 소녀. 그녀는 자폐증이 있어. 그녀는 별 음악을 좋아한대. 준호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다. 별 음악이요. 민지는 웃었다. 그래, 우리는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내야 할 거야.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별 춤도 만들어야 할지도 몰라. 도울 수 있을까요? 준호가 물었다. 물론이지. 민지가 말했다.
네가 바로 내가 원하는 사람이야. 그들은 함께 센터를 나섰다. 밤은 따뜻했고 하늘은 별로 가득했다. 그들은 잠시 그것을 바라보았다. 다음 5년은 어떨까요? 준호가 물었다. 민지는 미소 지었다. 누가 알겠어? 하지만 우리가 함께 계속 이 여정을 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놀라운 여정이 될 거야. 그녀는 하나를 생각했다. 그리고 미래를. 그리고 아직 그들의 센터를 찾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그녀는 아직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단순한 초대로 시작되었다. 일어나서 저와 함께 춤을 춰요. 때로는 가장 작은 행동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다. 그리고 때로는 그 변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훨씬 더 깊이 퍼진다. 마치 작은 돌을 고요한 호수에 던졌을 때 퍼지는 물결처럼 보이지 않게 되더라도 그 물결은 계속해서 퍼져나간다. 민지는 이제 그것을 이해했다. 그리고 그녀는 다음 돌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민지와 준호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재생, 목록을 확인해 보세요. 왼쪽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매일 삶의 복잡성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섹션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